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재판이요, 선거법 재판이 바로 근데 그 공판기일이 바로 잡혀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저는 빨리 하는 걸 이게 처음 봤어요. 보통은 근데 그 재판 준비 기일을 좀 열어가지고 항소심에서 근데 뭘 다툴 겁니까? 또는 이게 정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준비 절차를 한두 번 하고 보통은 근데 그 재판하는데 아주 이제 이거 신속하게 빨리 끝내겠다 이럴 때는요, 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이거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 근데 이재명 정도 날리는 중요한 재판에 준비 절차가 없이 바로 1월 23일 날 바로 이제 공판 기일을 잡았다. 이거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633 하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씩 이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데, 원래는 이게 딱 633을 준수는 어려워요. 그게 재판 기록이 송부 넘어가는데 시간이 있어요. 선거법 1심이 언제 선고됐죠? 우리 한승진 부장이 그때 제가 잔치국수 모으면서 지금 조회수가 106만이 넘었던데, 그때 이재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요게 11월 15일이에요. 11월 15일.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3개월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대법원에서는 기준하느냐? 그 기록이, 고등법원으로 기록이 넘어와야 되잖아. 넘어와야 되잖아. 요게 소송 기록 접수라 그럽니다. 소송 기록이 1심에서 2심으로 접수되는, 그게 언제다? 12월 6일이에요. 12월 6일. 그러니까 선고되고 11월 15일 선고되고 얼마 한 20일 정도 걸린다 했죠. 20일 정도. 그래서 11월 6일 온 거예요. 그럼 이게 요때부터 3개월 내에 끝내라, 이 말입니다. 요때부터 3개월 내에. 만약에요, 3개월, 요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체크를 합니다, 특별하게. 따라서 이제 한 달마다 재판 진행 경과를 대법원장한테, 대법원에 특별하게 보고를 해야 돼. 요렇게 진행합니다. 요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끝내니까 대법원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12월 6일이니까 원칙은 3월 6일까지 3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빠르면 2월 말, 3월 초, 뭐 이게 꼭 또 633이 법은 아니니까 약간 늦어지더라도 이게 3월 중에는 선고돼야 된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의지만 있으면 이게 2월 말에 놉니다. 2월 말에. 그게 중요하다. 2월 말에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 이게 왜 23일 날 바로 잡았을까? 바로 잡았을까?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12월 6일 날 왔는데, 고등법원에. 근데 2번이나 보냈는데 통지서를 안 받아. 원래는 이제 소송 기록이 접수가 넘어오면 고등법원에서 보내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거든요. 요걸 수령하고 그때부터 20일입니다.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항소 이유서를. 항소 이유서를. 그러면 이게 언제다? 12월 6일에 왔는데 이재명이가 2번이나 안 받아. 2번이나 송달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다? 집행관을 보냈죠. 국회에 집행관을 보내가지고 이게 직접 보좌진한테 송달했잖아. 집행관 송달. 이게 12월 16일이에요. 이게 12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6일, 그 다음에 1월 6일 다 됐잖아요. 다 됐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항소 이유서를 검찰이 이미 냈고요. 오래전에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 지금은 이제 선거 위정교사는 변호인을 선임서 냈다 했죠. 이성엽 하고 이제 정주희 2명이 냈는데, 근데 요 선거법은 이제 변호인은 다 선임해 놨어요, 교체로. 변호인은 국선 변호로 이게 선정해 줬다가 이미 사선으로 이게 선임은 다 해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위임장을 아직 낸지 안 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기사가 아직 안 낸 게 아닌가. 다 선임해 놨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월 6일까지니까. 근데 뭐 아마 오늘쯤에는 넣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법원의 인터넷으로. 그러면 이게 변호인이 선임된
돼가지고 이제 그 20일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냈을 거예요. 지금 딱 마감이니까 주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본격됐단 말이죠. 그거는 뭐 항소 이유는 안 봐도 그 비디오죠 뭐. 안 봐도 그 비디오일 겁니다. 뭐 자기들에게 그 백현동 이거 가지고 이제 그 항소 이유 했을 거고요. 4단계. 그 다음에 검찰은 김문기 그 이야기 했잖아요. 김문기 몰랐다 알았다. 이게 검찰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 팩트. 이것도 그 사실의 공표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항소 유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쪽 다 이번 주에 재판은 이제 항소 유서 다 놓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그 법원이 이걸 보고 이게 23일 잡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측이 돼요. 23일 날. 그러면 이제 그 1월 23일 날 아마 첫 공판인데 추가로 그 정의는 거의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 왜? 김문기 부분은 정인이 필요 없잖아요. 검사가 항소했으니까. 이재명이 무죄니까. 김문기 부분은 정인이 필요 없어. 결국 백현동 부분만 이재명이가 정인으로 끌어야 되는데 백현동 부분만. 근데 이미 1심의 정인이 공무원만 22명이 나왔대. 공무원만 22명이 나와가지고 이재명이가 1심에 불른 정인은 또 안 불러준다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저 이화영 재판 이야기했죠. 이화영 재판에 3명밖에 안 넣었잖아요. 1심에 넣은 사람은 딱 이 국정원 직원,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 그 다음에 박용철 회장, 딱 그 3명밖에 안 불러주잖아요. 또 부른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진짜 뭐 이재명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하겠던 뭐 우리 도시계획 팀장, 과장도 있었잖아요. 요 한두 명 또 한 번 불러줄지 안 불러, 그것도 안 불러줄 가능성도 있어요. 왜 부를 이유가 그것도 똑같은 이미 그 사람들은 2번 정언해서 왜? 이미 김인섭이 백현동 재판할 때 정언했어요. 근데 또 이재명이 재판 또 정언했어. 근데 이번에 너무 3번째인데 또 부를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양쪽의 항소 이유서나 모든 걸 이렇게 보니까 판사가 아마 이게 정인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준비 절차도 필요 없다. 왜? 정인하고 이게 쟁점 정리하려고 준비 절차를 하는데 항소심이 안 하는 경우 많아요. 왜? 이미 항소 이유서에 쟁점이 다 나오잖아. 판결도 다 나오고.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바로 한 공판 한 3-4번 신속하게 뭐 매주 하든지 바로 하면 이게 그 2월 중순이나 끝내고 이게 선고가 되거든요. 일주일에 뭐 한 2번 해도 되고. 이재명이가 재판이 지금 많잖아요. 재판이 많을 때는 가장 우선권이 어디 있다? 고등법원의 형사사건이 최우선 날짜를 잡아.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선거법 재판에서 이번 주에 이재명 2번 합니다. 이러면요. 다른 1심 사건이 양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 미뤄지더라도 고등법원이 이번 주에 2번 합니다. 이러면 그게 우선되는 거예요. 날짜는. 그거는 또 법원의 룰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 야 준비 절차도 없이 됐다는 말은 거의 아마 3개월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이고 추가로 정의는 최소한으로 받아주겠다. 거의 안 받아주겠다. 이런 의지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뭐 선고만 되면 이게 그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뭐가 나왔다? 김인섭의 5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으로서는 더 절망적이 되고요. 오히려 김문기 부분 몰랐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로 돼가지고 이게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올라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 봐요. 확률적으로. 왜? 김문기 부분이 무죄가 유죄로 바뀌면서 오히려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 확실하게 죽인다 이거지 이재명이를. 이럴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합니다. 왜? 김문기 몰랐다는 게 한성진 부장도 뭐랬냐면 김문기 몰랐다는 거는 거짓말은 맞다 그랬거든. 근데 그게 다만 사실의 공표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랬거든. 근데 법리적으로 이거는 사실의 공표 맞거든요. 단순하게 인식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이게 오히려 이재명이가요. 저는 혹을 하나 더 붙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이런 게 그 항소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지금 판사만 잠깐 이게 말씀드리면 요즘 이게 판사들 봤죠? 이순영. 와, 이순영 판사 보니까 이게 판사도 AI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차라리 AI가 재판이 낫지. 말도 안 되는 게 그 판결하는 판사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 재판부 6부거든요. 2부, 6부, 7부. 6부가 선거 전담 재판부인데 선거 전담이 원래 좀 실력자들이 에이스들이 많이 고등법원에 배치가 돼요. 근데 요거는 대등 재판부니까 또 거의 좋아요.
대등재판부는 이게 한 명이 절대 결정 못해요. 대등재판부는 이제 그 6-1, 6-2, 6-3 해가지고 아예 부장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재판을 중간에 앉는 자리가 틀리다니까. 최고 선배가 오른쪽에 앉아요. 오히려 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두 번째 6-2거든요. 이 사건은 이게 6-2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오히려 최은정 이분이 중간에 앉아요. 자리 중간에 앉아가지고 재판 진행을 이분이 주로 합니다. 이분이 주로 해요. 그 가장 이게 진행도 이분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배가 옆에 앉아 있다니까. 옆에 6-2이기 때문에 최은정 이분이 그 72년생이고 이분이 연수원 30기예요. 와, 30기 하면 이게 엄청나게 많죠. 뭐 한성진 30기, 김동현도 무죄 30기, 전북이 그 연수원 30기들이 많죠. 최은정 이분도 연수원 30기인데 72년생인데 이분은 이제 그 대구 송현여고 나왔어요. 대구 송현여고. 그다음에 그 한국 외국어대 나와가지고 판사인데 이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진행은 이분이 하는 거니까. 판결에도 중요하겠죠. 판결은 대등재판부니까 합의하더라도 이분이 있고요. 나머지 대등재판부니까 두 분도 있는데, 근데 그 서열이 원래는 기수는 제일 아래인데 이분도 대등재판부인데 이예슬이라고 해서 이예슬 판사가 이예슬 이분은 이제 나이가 어린데 시험 빨리 돼가 77년생이에요. 77년생인데 기수는 1기밖에 차이 나 대등하니까 31기입니다. 31기. 근데 77년생인데 시험이 아주 빨리 됐어요. 이예슬. 이분은 이제 그 서울 신목고등학교, 목동의 신목고등학교 나와서 고대법대 나왔다. 고대법대. 요분이 한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기수가 제일 높은, 여기에 기수가 제일 높은 이게 그 기수는요, 원래는 이제 그 정재호입니다. 정재호. 이분이 나이도 69년생으로 제일 많고요. 연수원도 25기예요. 다른 사람은 30기, 31기. 근데 기수 차이는 5기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등재판부예요. 정재호. 이분은 이제 그 광주 사례지오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서울법대 나오는데 25기. 그래서 옛날에 제가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제가 제 방송 보신 분 기억날 거예요. 2부, 6부, 7부 중에 간다. 2부, 6부, 7부 중에 세 군데 간다. 근데 2부가 제일 낫다. 제일 확실하다. 그 다음에 7부다. 그래서 6부가 나는 개인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방송한 적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이제 그 정재호 최고참이 광주 사례지오. 이번에 이순영이도 그 전주 상산고등학교 나왔잖아요. 따라서 저는 차라리 2부, 7부 생각했는데, 근데요, 제가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25부에 그 친구들이 많아요. 저하고 대학 동기도 25부에 몇 명 있고 25기에 여러 명이 물어봤더니 정치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판사가 고등법원에 이 정도 못 옵니다. 서울부터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그 판결문을 찾아봤어요. 판례를 찾아보면 상당히 그 원칙적인 판결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 고향마가 따질 건 아니고 판결 내용을 찾아보면 상당히 그 균형 잡힌 원칙적인 판사다. 이걸 제가 여러 군데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판사 욕은 안 할 생각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 위정교사 무죄했던 김동현이는 설령 위정교사 유죄를 해줘도 제가 판사로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자는 진행부터가 말이 안 돼요. 대장도 재판 진행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근데 내용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여기는 달라요. 진행도 FM대로 합니다. 왜? 2번 송달하고 안 되니까 집행관 송달했잖아요. 그 다음에 준비 절차 생략하고 바로 재판 들어왔잖아요. 일단 진행이 마음에 들면 내용도 원칙대로 논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세 분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진짜 중요한 재판장은 대구에 대구, 송현여고 대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광주, 그 다음에 서울의 신목고,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고, 뭐 제가 보기에 그걸 따라서 전부 아주 판사들 평판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과 나오도 뭐 가사, 그럴 리 없지만 무죄가 나오도 인정하려고 합니다. 또 대법원이 있으니까 1대1이면. 근데 뭐 제가 보기에 오히려 저는 더 가중되지 않을까. 오히려 김문기 씨 몰랐다는 부분이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3개월 내에 이재명 재판이 끝난다는 게, 요즘 분위기가 좋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집행에서도 이기고
그다음에 헌법재판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불똥이 떼가지고 이재명도 이게 신속한, 왜 대통령이 헌재 재판을 신속하게 하면 이재명도 신속하게 해라, 이게 딱 말이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기대, 이재명이가 아마 이제 대법원에서도 정신이 바짝 들 거야. 빨리 이재명을 정리해줘야만 우리 불확실성을 제거하니까 2월달 중에 더 가중된 형으로 확실하게 날릴 수 있고, 이게 날라가면요 2심하면 끝났다 봐야 돼. 3심에서 이게 뭘 바뀌겠어요. 3심은 2달도 안 걸린대. 기록만 송부되면 바로 그냥 이게 한 번에 전화비질 한 번에 잡을 수가 있거든요. 법률심이니까 아무 할 게 없잖아요. 따라서 633은 전액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요게 2월 말에 선고되면 그 다음에 3, 4, 5잖아요. 송부 기록이 있더라도 저는 5, 6월 중에 무조건 난다 봐요. 왜 대법원은 3개월 채울 이유가 없어요. 빨리 난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